반갑습니다. 프라임 리더스 김법성 강사입니다. 동국대 합격 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는 문제가 많이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동국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20%, 출결 10%, 논술 70%입니다. 자, 등급은 1에서 5등급까지는 9.8이지만 6등급부터는 8.7로 조금 줄어들죠. 그죠? 8.7로 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1에서 5등급까지는 합격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자, 출결도 질병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들어가는 내신 반영 참고하셔서 입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에서 5등급 사이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합 5구역 경찰행정 약학과는 2합 4가 되겠습니다. 약학과는 세계 영역 합이 4니까 좀 타이트하네요. 그죠? 이과 쪽이죠. 그죠? 저는 문과 쪽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논술고사 개요. 논술고사는 뒤에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3개 영역이 나오고 2개 400자, 1개 700자인데 3번 문항이 700자입니다. 고사 시간은 100분. 학교가 예전에 3번 문제를 조금 난이도를 조금 더 높게 해서 변별력 있는 포인트로 내겠다라고 했고 3번 문항이 700자로 논제가 조금 복잡한 경향이 있습니다. 3번을 잘 쓰는 것이 합격하는데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우리 대학의 논술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논술고사 출제 원칙은 고교 교육 중심이라는 교육부 기조에 맞춰져 있다. 영어 지문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시문이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제시문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고사 출제 유형은 학교가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비교, 중심, 주제에 대한 설명 비판, 견해 제시. 자,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이고요. 요게 3번입니다. 주로 그래서 견해 제시나 대안 제시 요 부분을 조금 더 어렵게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잘 쓰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국대 논술 문제는 인문 1, 인문 2로 나누어져 있는데 방향 차이가 없어요. 시간 배분 때문에 나누어 놓았습니다.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 작성 분량은 1500자 내외이기 때문에 다만 제시문에 어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발표한 중요 포인트 상위 10개 과목을 반영을 하니까 우리 학교 내신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때요? 1에서 5등급까지는 점수차가 거의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마음껏 지원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논술고사 답안 평가시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자, 요게 중요해요. 논술 답안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평가하는 것은 지문 주제에 대한 이해력이다. 이는 답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핵심 키워드 유무를 통해서 판단한다. 키워드 빼먹으면 감점이란 뜻입니다. 이때 답안의 내용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하는 건 무엇으로 나타난다? 키워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 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하다. 답안을 쓸 때는 검정색 볼펜만 쓰기 때문에 다만 수정 테이프 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자, 그다음 자, 학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출제 유형을 철저하게 익힙시다. 출제 유형을 철저하게 익히자. 논술 전형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의 스타일이 매년 동국대는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지가 않아요. 동국대는 어떤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근 한 7, 8년 사이의 문제들은 풀어보시면은 전부 다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대학은 뭘 하는 게 좋냐? 그냥 양치기 하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학교의 특징들을 숙지하는 거. 보통 3개 정도 풀어보면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다. 자, 기출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세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실전처럼 풀면 대략적인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학교의 평가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키워드. 그 제 키워드의 논리적 연관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동국대는 전체의 글이 일관성 있는 글로 잘 읽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가 요구하는 논제에는 논술하라, 분석하라. 자, 논술하라, 분석하라, 요약하라. 자, 요거는 논술 학원에서 배우면 요거 다 배웁니다. 요것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학교에서 낸 기출문제를 양치기 형태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훌륭한 답안이 갖는 특징. 자, 이거는 학교가 이야기한 거예요. 짧고 간결한 문장, 주술관계, 번역도 피하고 통일성, 완결성을 갖추는 거. 논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키워드는 넣어도 되는데 그것을 키워드는 넣더라도 제시문을 안 보고 써야 돼요. 요 말의 뜻은 뭐냐면 학생들이 제시문을 보고 쓰면 제시문 보고 쓰지 말 것. 제시문을 보고 쓰면 나도 모르게 베꼈어요. 특히 이렇게 분량이 짧은 동국대, 카톨릭대, 단국대 이런데 제시문 보고 쓰다가 그냥 카피하게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학교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적절하고 맥락에 맞지 않는 지식 과시용 인용은 역효과로 작용한다. 그래서 동어 반복하지 마시고 과격하고 지나친 단정은 위험하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논제 정확히 읽고 제시문 정확히 읽어서 어때요? 간명하게 표현하는 거. 그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간명한 글쓰기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실제 2024학년도 인문계열 1 기출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인지. 기출문제 스타일을 보면 1번 나다라의 관점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시를 해석하시오. 가나다라가 어때요? 전부 다 어떤가요? 고등학교 국어. 그죠? 고등학교 국어, 고등학교 통합사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그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제시문 자체가. 그래서 300에서 400자를 쓰는데 시험 시간 100분에 대략 2, 30분 안에 1번 써야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어때요? 고등학교 경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익숙한 문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1번은 조금 그렇지만 2번은 어때요?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보험가입자의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가나다를 찾아서 기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다라를 참조해서 제시하시오. 어때요? 뭔가 조금 복잡하죠. 300, 400자의 글을 쓰는데 복잡한 글을 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300, 400자를 쓰는데 복잡한 글을 요구해. 요거는 3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번 문제도 보시면은 500에서 700자인데 다 나다를 읽고 소설 속 인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 두 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을 가의 주장을 통해 설명하고 그리고 라를 읽고 그러한 폭력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문제가 나다, 인물 등 갈등의 어떤 500자, 700자인데 가나다, 라 4개의 제시문을 주고 뭔가 복잡한 글을 쓰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글을 쓰게 시켜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글을 쓰실 때 왜 지우개가 안 바뀌죠? 네. 자, 복잡한 글을 쓰게 시킵니다. 따라서 이 대학의 특징은 논제를 잘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논제를 잘 이해하는 것.
논제를 잘 이해해서 그냥 논제의 순서대로 어떻게 한다? 차근차근 답한다. 차근차근 답하면 그게 합격의 방법이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틀리지 않고 논제를 잘 이해해서 차근차근 답하는 게 학교 측 답의 핵심이다. 자, 합격한 학생의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문장이 복잡한 순간 분량이 넘어버립니다. 자, 이 학교는 제시문이랑 논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만 논제가 복잡한 게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한 포인트 정도는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시문 하나를 살짝 이상하게 이해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두 개를 틀려서 합격하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자, 논제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논제가 복잡하고 뭔가 복잡하다가 꼬여서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논술을 잘 쓰는 학생이 동국대에 떨어져 오고 논술을 못 쓰던 학생이 동국대는 합격해서 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쓰는 학생도 논제 오독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논제를 정확하게, 왜? 논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학은 정확하게 논제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양측입니다. 많이 쓰고 많이 첨삭받으면서 이 대학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익숙하게 하는 것, 이게 합격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을 잘 써야 합격합니다. 자, 동국대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논제 잘 읽고 간명하게 글을 쓰자. 이것이 이 대학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프라임 리더스 김법성 강사입니다.